작은 알약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의약품을 접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먹는 감기약부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약까지. 의약품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약에는 부작용의 위험이 존재하며 때로는 그 부작용이 우리의 삶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실제 한 사례로 50대의 한 남성은 고혈압 치료를 위해 새로운 약을 처방받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었지만 몇 주 후 피부 발진과 호흡 곤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약물에 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진단받았고 긴급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직장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이 제도는 더욱 강화되고 개선되었는데 이전보다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장애 등급 1급의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부작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금액도 대폭 상향되어 기존 최대 2천만 원까지 해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는 의약품 부작용에 의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해 구제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복잡한 서류 제출과 긴 심사 기간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였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제도 개선 이전에 피해를 입었던 분들도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을 위해 먼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의료기록, 의약품 처방전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부작용과 해당 의약품 사이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나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신청합니다.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부작용과 의약품의 인과관계를 심사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달 이내의 결과가 통보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의료비 보조나 생계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부작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합니다. 의약품 상담은 의사나 약사와 꼭 상담하고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주세요. 용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약품 복용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부작용이 의심되면 식약처나 보건소에 꼭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가 다른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주변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제도에 대해 알려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